잉글랜드와 멕시코의 2026 월드컵 16강전. 그 장소는 악명 높은 해발 2200m 초고지대에 위치한 아스테카 스타디움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역시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죠.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서는 이 경기를 앞두고 6가지 핵심 변수를 짚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멕시코의 압도적인 아스테카 전적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이 경기장에서 열린 역대 89차례의 공식 국제 경기 중에 패배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이걸 월드컵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 10경기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하지만 이 기록에는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22경기 동안에 멕시코가 상대한 팀들이 평균 피파 랭킹 57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우승 후보들과는 전적이 없어요. 탑 20위 안에 드는 랭킹 팀을 상대한 경우는 단 2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어떨지 경기를 해봐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를 응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걱정이 안 될 수 없긴 합니다. 고지대가 실제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걸 떠나서 실제 손흥민의 LAFC 경기를 보거나 이번 월드컵 경기들을 보면 분명 뭐가 됐건 고지대 영향이 매우 크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옵타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해발 7000피트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10%에서 13% 떨어진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1968년 올림픽 육상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종합적인 주행 거리와 고속 주행 역시 크게 줄어든다. 전자는 3에서 9%, 후자는 10에서 15% 감소한다. 고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적응이 덜 되어 있을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진다라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와닿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초고지대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들이 데이터가 낮아요. 양팀 합산 평균 주행거리가 208.5km, 경기당 고속 질주 횟수 500.3회,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횟수가 113회로 모두 전체 경기장 중에 가장 낮았거든요. 볼의 움직임이 바뀌고 공기 역학이 어쩌고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하기 이전에 그냥 선수들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잉글랜드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BBC 칼럼에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고지대와 관중, 그 밖의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기와 순간이야말로 평생을 걸쳐 훈련하고 노력해온 이유다. 이렇게 상징적인 경기장에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드컵 경기를 뛰고 8강행이 걸려 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다라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믿는 모습이었는데요. ESPN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잉글랜드의 아주 약소 우위를 예측하면서도 멕시코가 절대 만만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잡으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지만 2차전 가나와는 무승부, 3차전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는 후반 막판까지 끌려가다가 해리케인의 결승골로 간신히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멕시코전에서는 방심하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질 수 있다면서 언제든 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경기 전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숙소 앞으로 수십 명의 멕시코 팬들이 모여들어서 확성기, 경적, 폭죽 등을 총동원해서 잉글랜드 선수들을 괴롭힌 겁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드럼과 트럼펫 소리가 인근 호텔 투숙객들까지 깨울 정도로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차량들도 호텔 앞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쌩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이 수면 방해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그 전주에도 에콰도르전을 앞두고 멕시코 팬들이 에콰도르 선수들 숙소 앞에서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멕시코가 2대0으로 승리하자 에콰도르 축구협회가 공식 항의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건 잉글랜드 쪽도 이걸 예측하고 미리 귀마개, 수면 안대, 수면 보조제는 물론 잠을 도와주는 ASMR 기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잉글랜드를 이끄는 투엘 감독도 담담하게 홈 관중이란 게 다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 6시 킥오프니까 몇 시간 잠을 설쳐도 늦은 오전에 보충할 수 있다라면서 심리전에서 절대 안 밀리는 모습이었죠. 잉글랜드의 투엘 감독은 멕시코를 상대로 콩고 민주공화국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라인업이었습니다. 골키퍼 픽포드, 오라일리, 게이, 콘사, 제임스가 수비 라인을 형성했고, 라이스와 앤더슨이 중원에서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앞으로 사카, 벨링엄,
고든이 2선에 자리 잡고 최전방에는 이번 대회 이미 5골을 넣고 있는 해리 케인 섰습니다. 4일 휴식과 고지대, 개최국이란 모든 악재를 다 무시해버린 라인업 같았습니다. 경기는 본래 9시 경기인데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칫 경기가 취소될 위기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1시간만 지연되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는 멕시코가 우세했습니다. 딱 35분까지입니다. 득점도 가능한 상황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전반 36분 잉글랜드가 역습 한 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고지대라 몸이 무거울 거라던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라이스가 무섭게 질주를 하더니 사카에게 연결했고 날카로운 크로스와 함께 벨링엄이 그림 같은 헤딩으로 선제골을 폭발시킵니다. 골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네. 거기다 바로 2분 뒤에는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중원에서 수천억짜리 앤더슨이 볼을 뺐더니 케인에게 찬스가 왔고 케인이 여기서 슈팅이 아니라 문전으로 찔러 넣어버리더니 벨링엄이 단 2분 만에 멀티골을 완성해버립니다. 케인은 득점한 경쟁 중인데도 욕심을 내지 않고 패스를 했다는 게 팀플레이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승을 위해 자신을 버린 겁니다. 멕시코가 4경기에서 무실점이었는데 잉글랜드한테는 안 됩니다. 고지대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멕시코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까지 동점을 만들겠다는 듯 몰아붙이더니 추격골까지는 넣고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 멕시코가 다 우세했는데 잉글랜드가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은 잉글랜드가 더 위험하죠. 진짜 고지대의 영향은 후반이니까요. 잉글랜드가 후반 초반에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놓치게 되면서 이제 잉글랜드의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콴사가 공을 향해서 태클을 했는데 그 태클이 공의 윗부분을 맞으면서 밀리더니 멕시코 선수의 발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VR을 통해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대1은 오히려 추격하는 쪽이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잉글랜드는 진짜 모든 정석을 다 무너뜨립니다. 케인이 절묘한 헤딩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고든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볼을 터치한 후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페널티킥. 네. 잉글랜드가 10명인데도 추가골이 나온다는 건 8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지는 거죠. 네. 멕시코는 어떻게 해서든 평생 16강이 끝인 걸까요? 네. 케인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1 그리고 득점 1위와 한 골차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경기 정말 미쳤습니다. 경기가 조금 멕시코에게 유리한 판정 같은데 케인의 파울을 불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3대2까지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투엘은 이제 걸어잠그기 작전에 돌입했고 개최국 멕시코가 분명 쉽진 않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반코트였는데도 잉글랜드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잉글랜드, 노르웨이의 빅매치가 기대되죠. 이상 신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